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를 풀이합니다. 자, 2019년 1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돌극형은 일명 원통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통형은 고속터빈 발전기, 극수가 적고 단락비가 크죠. 그 다음에 공극이 균일하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 우리 비돌극형에서 발전기의 최대 출력을 구하는 식은 P는 자,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루트, 자,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XS 플러스 사인의 세타에 뭐가 됩니까? 전체 제곱이 되죠? 이거의 전격 용량 PN이 됩니다. 자, 역률이 0.8을 주면은 무효율 사인은 0.6이 들어가죠. 자, 0.8의 제곱. 자, 동기 리액턴스가 0.6을 주었어. 0.8을 주었죠? 자, 동기 리액턴스가 0.8. 자, 이러면 0.6 제곱이 돼야죠. 그게 0.8이 된다. 자, 전격 용량 P값이 5,000을 주었습니다. 5,000. 자, 이 식을 계산해주면 답은 10,000 kW가 된다. 답은 10,000 kW에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직류기에서 손실 중에 기계손에 해당하는 건 뭐냐? 자, 우리 손실은 크게 가변손, 다시 말하면 부하손 있죠? 부하손. 부하손의 가장 대표적인 건 동손,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표유 부하손 있어요. 그 다음에 무부하손 있죠? 무부하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철손입니다. 철손. 물론 철손은 와류손과 히스손이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계손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손 있다. 그럼 기계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풍손. 풍손. 그리고 마찰손. 이 풍손하고 마찰손이 있어요. 마찰손.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계손은 풍손이 되겠다. 1번입니다. 자, 문제 3번. 직류발전기에서 계자 권선이 전기자와 병렬로 연결되면 이거죠. 이런 계자하고 전기자가 이렇게 이 병렬이면은 분권이죠, 분권. 그 다음에 반대로 전기자하고 계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이건 직권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권, 직권, 그 다음에 직병렬로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복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분권의 직권에서 3번은 1번입니다. 자, 4번. 전압 1차와 2차 전압을 주었고 1차 권선이 나오면 1차로 따져야겠네. 이 원은 유기기전력 4.4, 주파수, 자속 밀도, 코일의 권수가 되겠다. 자, 이 문제에서는 1차 전압이 주고 1차 권선이 주었을 때 자속에 대한 문제는 이 자속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속과 이게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최대
자속을 물어보면, 자, 최대 자속은 파이m은 1차의 기전력을 4.44 Fn1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1차의 기전력이 6600, 4.44,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 그리고 코일의 권수가 1200회, 그래서 최대 자속을 구하면 0.021의 웨버값이 되겠다. 자, 답이 4번 나와 있네요.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우리 정류 초기하고 정류 말기에는 이 불꽃이 발생하는데, 먼저 정류 초기에 발생하는 것은 뭐고, 그 다음에 말기에 발생하는 뭐냐. 그렇죠? 먼저 정류 초기에 발생하는 것은 이런 곡선이 됩니다. 정류 초기는, 자, 이게 정류 초기. 자, 정류 초기. 이건 정류 말기. 초기, 말기. 이건 직선 정류, 가장 이상적인 정류. 그리고 정연 정류는 불꽃이 생기지 않는 이런 또 가장 양호한 정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묻는 것은 초기를 물어봤죠? 자, 초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게 4번이라고 하면 이게 초기야, 초기. 초기는 과정류. 자, 이걸 3번이라고 하면 이놈은 말기에 나타나는 정류, 부족정류죠. 이 두 개는 불꽃이 발생한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은 1번이 되겠다. 자, 문제 6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틀린 건 뭐냐? 자, 우리 유도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권선형과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죠. 그래서 농형 유도전동기는 극수, 주파수 이런 건 다 농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저항법의 기동은 권선형인데, 이때 권선형은 1차 저항에 대한 속도 제어가 아니라 2차 저항법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1차 저항이 아니라 2차 저항법이 됩니다. 2차의 외부 저항을 삽입시켜서 비례주의를 이용하는 하나의 속도 제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7번이요. 주파수가 감소하면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는 이렇게 되죠. E는 4.44, 그 다음에 주파수, 밀도, 그리고 권수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게 밀도가 아니고 자속인데요. 자속은 파이는 Bs니까. 자, 어지간 자속하고 주파수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이 자속은 Bs니까 자속 밀도하고 주파수도 이렇게 반비례를 갖습니다. 주파수가 감소하면은 자속 밀도는 반대로 증가를 합니다. 자, 문제에서 주파수가 60Hz에서 50Hz로 감소했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냐, 밀도는. 이 밀도는 마찬가지로 6분의 5에서 5분의 6으로 증가하게 된다.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감소하면 밀도는 50에서 60으로 증가한다. 즉 5분의 6으로 증가하게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이요. 두 대 변압기로 V결선 이용률,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 그래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할 때 출력은 루트 3의 PA라고 했습니다. 한 대 값의 루트 3배. 출력비, 이용률,
각각 57.7, 86.6이 됩니다. 자, 이용률 물어보면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9번은 삼상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 전전압 기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기동 시 역률이 좋지 않다. 그래요. 전전압은 보통 5마력 이하에서 사용하는 소용량에 사용하는 기동법이고, 기동 시는 기동 전류가 전 부하 전류의 약 6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기동 시간은 짧아요. 전전압 기동이 바로 직입 기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기동 시간이 길다가 틀린 답이 됩니다. 기동 시간은 짧아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우리 전기자 권선법은 집중권, 분포권 중에서 분포권을 선호하죠. 예, 분포권을 선호하고, 그리고 분포권을 했을 때는 파형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중권은 매극 매상 슬롯에 이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권선이. 이건 집중권입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롯 수는 몇 개냐? 이게 한 개. 그렇죠, 한 개. 반대로 분포권은 매극 매상 슬롯 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읽어야 됩니다. 자, 문제 11번.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를 인버터로 사용하는 경우 1차 주파수에 비례하여 1차 전압을 공급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 우리가 이 기전력이라는 것은 4.44F 파이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속하고 주파수는 이렇게 항상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1차 주파수에 비례해서 1차 전압, 이거죠. 1차 주파수에 비례해서 1차 기전력을 비례해서 전압을 공급하는 것은 뭐냐? 이놈이 증가하면 이게 증가한다. 그 이유는 이 자속이 일정하기 위해서, 자속을 일정하기 위해서. 이게 비례하면 이게 일정해야 합니다. 자속이 일정해야 한다. 전압을 공급해야 한다. 자속을 일정하게 하려면 주파수에 비례해서 전압을 공급해야 한다. 11번에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2번.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원리는 뭐냐? 자, 우리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 자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에 위상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락 코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유도 전압기 원리에 이용되는 거다. 그래서 12번에 2번입니다. 자, 문제 13번이요. 전기 회로의 상해 수를 크게 했을 경우 옳은 것은 뭐냐? 자, 상을 크게 했다는 것은 단상 대신에 삼상을 썼다는 얘기죠. 예.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맥동률이 있고, 맥동률, 그리고 맥동 주파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맥동률이 가장 작은 값은 뭐고 가장 큰 값은 뭐냐? 자, 단상보다 삼상이 크고 반파보다 전파가 커집니다. 뭐가요? 주파수가요. 그래서 주파수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F, 2F, 3F, 6F가 됩니다. 근데 맥동률은 상이 클수록 반파보다 전파는 맥동률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단상 반파는 맥동률이 121%가 되고, 그리고 단상 전파의 맥동률은 48,
그리고 삼상 반파는 17. 마지막으로 삼상 전파는 맥동률이 4%가 됩니다. 자, 단상보다 삼상, 반파보다 전파는 맥동률은 감소하고 맥동 주파수는 증가한다. 자,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동기전동기에서 위상곡선, V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일단 이 공급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렇죠? 자, 이 점을 기준해서 역률이 1이라면, 자, 우리 V곡선이죠? V곡선. 일명 위상곡선이라고 하죠. 자, 우리 무엇이 증가하면?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자,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곡선. 다시 말하면 공급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에 대한 하나의 관계식을 나타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V와 부하가 일정할 때. 그렇죠? 4번. 근데 용량은 위로 갈수록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용량은 위로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네. 그래서 여자 전류가 만약에 감소하면 뒤진 역률, 지역률이 되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역률 1보다 커지면은 이것은 앞선 역률, 진상이 되고, 그리고 전기자 전류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자, 14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문제 15번은 유도전동기 기동 시에 공급되는 전압을 당권 변압기에 의해서 일시 강화시켜서 기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뭐냐. 이게 당권 변압기는 뭡니까? 탭이 이렇게 여러 개 탭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당권 변압기는 탭을 이용해서 여기 탭을 보면 뭐 50, 65, 80 해가지고 이 탭을 변환시켜서 하나의 기동하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이런 변압기를 당권 변압기라고 하고, 이때 기동 방법을 기동 보상기에 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동 보상기에 의한 기동이라고 한다. 4번이 됩니다. 우리 Y델타는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억제시켜서 기동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자, 문제 16번. 자, 16번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단상 전파에 대한 유도성 그림이 됩니다. 자, 유도 리액턴스 XL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RL 직렬 회로가 연결됐으면 이것을 단상 전파 유도성 부하입니다. 이럴 때 유도성 부하일 때 직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직류 전압은 뭐 파이분의 2 루트 2에 그 다음에 유도성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런 공식 알죠? 단상, 전파, 유도성 회로를 이 교류를 직류로 환산하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0.9야. 그리고 교류의 전압이 문제에서 100V를 줬죠? 100V. 그 다음에 세타, 즉 점호각이라고 하죠? 이 점호각이 30이면 코사인 30이 됩니다. 자, 코사인 30은 사인 60도와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때 직류값은 약 77.9 볼트가 된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7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100, 토르크가 50, 부하 전류가 100에서 12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토르크하고 전기자 전류의 관계는 이거 알죠?
2파이 A, PZ 파이 IA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르크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갖는다. 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 전류가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했습니까? 100에서 120A로 증가하면 1.2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토르크도 처음 토르크보다 1.2배가 증가합니다. 자, 100A일 때 50 토르크야. 50kg 메타야. 그러면 여기에 얼마? 100분의 1.2니까 1.2를 곱해주면 60kg 메타의 토르크로 증가가 발생한다. 답은 17번의 1번입니다. 자, 18번. 비례추이 관계 있는 전동기는 뭐냐? 우리 비례추이는 그래요. 2차 저항을 삽입시키는 거죠. 이런 전동기가 뭡니까?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권선형은 2차 저항, 또 하나 2차 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답은 18번의 4번입니다. 자, 문제 19번.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을 때 설명 중 옳은 건 뭐냐? 이 단락비는 정격 IN분의 IS야. 그 다음에 단위법으로 나타낸 Z, PU분의 1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단락비와 동기 임피턴스의 관계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단락비가 작다라면 그만큼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는 거야. 단락비가 크면은 반대로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지고, 단락비가 크면 이런 기계를 철기계라고 하죠. 네. 자, 동기 임피턴스는 크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적을 때는 동기 임피턴스는 크고 단락비도 크게 된다. 19번의 2번입니다. 자, 문제 20번. 자, 4분의 3 부하의 효율이 최대일 때, 우리 최대일 때가 아시죠? 동손과 철손의 관계는 n분의 1의 제곱의 PC가 됩니다. 자, 여기서 PI와 PC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면 n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n분의 1이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3 부하죠? 그래서 4분의 3의 제곱이 되니까 16분의 9가 돼요. 그래서 여기 비례식으로 물어봤죠? 철손 대 동손은 몇 대 몇이냐? 이겁니다. 이게 16분의 9니까요. 자, 우리 철손은 9고 동손은 16이니까 9 대 16이 답이 되겠다. 9 대 16. 자,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미래 전기기기의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